안녕하세요. 연목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했는데 그 전에 글쓰기, 다시 말해서 이 복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연장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글쓰기가 목적은 아닙니다. 글쓰기를 하려는 이유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일기를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기하는 방법, 그리고 복기를 한 후에 그 다음으로 나의 행동을 어떻게 고쳐나가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진행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유를 잊지 말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와서 삶의 층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요, 사람이 살면서 버려야 될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이게 우리 삶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 다음에 책을 한 권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행동으로 나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왜 탐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간 다음에, 이 탐구의 핵심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글쓰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복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 내면의 생각을 잘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그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람에게 반응하죠. 그리고 일에 반응합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사람은 그냥 하루를, 시간을 그냥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반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사실 없어요. 왜냐면 세상이 재밌는 거 천지거든요. 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쵸? 그리고 뭐 공부할 것도 양이 또 엄청나게 많고, 학습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씩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나에 대해서 쓰는 사람, 일기라든지 자기를 기록을 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종의 자기 행동들을 기록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전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가 나의 생각을 풀어놓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글쓰기는 문학을 하는 글쓰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복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글쓰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되게 숙련이 필요해요. 글 같은 건 그냥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글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는요, 글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악도 그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미술 혹은 행위, 춤, 인간이 하는 모든 이러한 활동들은 자기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글쓰기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정치라는 활동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란 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 글쓰기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에 가깝게 일기 쓰고, 페이스북에 글 쓰고, 제 홈페이지에 글 쓰고, 블로그에 글 쓰고를 계속 반복했어요. 남이 보건 안 보건 상관이 없었어. 왜냐면 보라고 쓴 글이 아니거든요. 보면 부가적으로 좋긴 한데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으니까 좋잖아요. 당연히 그런 건 기분이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안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써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일을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이 돼도 글 하나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혹은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이 잠을 못 자게 한다라고 했을 때 글로 남겨두면은 그게 굉장히 저에게 큰 짐을 덜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뭐 문장을 좋게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내 내면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것도 숙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 스스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나의 살아온 삶의 이력,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글쓰기 하는 이유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좋은 선택을 만들어 가려고. 좋은 선택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 어느 순간 내가 좋은 선택만 하는 사람이 됐어. 나를 딱 세워놓은 그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나다운 삶이 시작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좌충우돌하는 그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 중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 그리고 이기적인 선택들이 막 뒤섞여 있지만 점점 안 좋은 선택들이 줄어들고요. 좋은 선택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저라고 해서 모든 걸 좋은 선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제가 스스로 단련하고 훈련을 한다고 해도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저를 잘 믿지는 않아요. 단지 중요한 결정의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렸을 때 그나마 실망을 덜 하고 싶어서 잘 안 믿게 되는 그런 거죠. 당연히 내면의 신뢰라는 건 있긴 있지만 그런 나 자신도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 무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마흔이 넘어가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남들은 신경 안 쓰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쭉 설명드렸던 걸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단계에서 내 스스로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알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글쓰기, 독서, 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나를 반추할 수 있으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다운 일을 찾는 것,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이제 나다운 일을 찾는 거, 이런 거는 제가 앞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나다운 일을 찾는다는 거,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그거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씨를 심는 거죠. 그런 방식들은 다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생계와 연결이 가능한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가지고 생계를 연결하면 좋은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닌 대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생계와 연결이 가능하다 하면 이것도 일종의 테크닉이고 기술입니다. 생계를 연결하고 사업으로서 혹은 취업으로서 혹은 부업으로서 이 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롱런하는 것,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가 길게 삶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삶은 주변에 친구도 있을 거고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일종의 행복감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삶의 공식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삶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이미 많은 철학자들과 문장가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쏟아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삶에 대해서는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삶에 대해서 일관적인 시선,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관적인 시선으로 그 삶을 잘 대응하는 거, 이 대응이 되게 중요하죠.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연함이 없으면 부러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일을 그르치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한 선택들 때문에 삶이 약간씩 어긋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경험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삶의 지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하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20살이 30살 되고 40살 되고 50살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경험이 풍성하게 쌓여 나가는 거죠. 경험이 파편화되지 않고 이렇게 큰 덩어리로서 쌓아 나가게 되면요, 이 삶을 대응하는 본인의 노하우가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쓰기 같은 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아주 느린 삶의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느린 삶의 태도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삶을 느리게 가져간다는 건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기에 삶이 너무 팍팍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 나의 시간을 모조리 써버리는 데에 저는 그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노동을 적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의 뜻과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시간 갈아 넣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권장할 만한 이야기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느린 삶의 태도라는 건요, 급하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급했을 때 언제나 문제가 터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급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사건이 터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그렇게 사건이 터져.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솔했을 수도 있고, 더 많은 부대 지식을 알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삶을 좀 느리게 살아가는 거, 일을 적게 하고 느리게 살아가고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그런 시기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느리게 살다가도 어쩔 때는 아주 재빠르고 어쩔 때는 민첩하게 행동할 때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한 발 한 발 제대로 차곡차곡 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삶이 아주 멀리 돌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제대로 해 나가는 게 처음엔 되게 느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었어. 그런 경험을 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쌓아왔던 사람들 아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쟤는 진짜 신기하네. 저렇게 어떻게 차분하지? 혹은 저렇게 제대로 된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지? 남들에 휘둘리지 않죠. 그런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삶을 잘 쌓아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처음엔 느려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삶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층으로 그려본다면요, 자기 발견이란 게 맨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기호라고 요즘에 하더라고요. 기호식품처럼.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애호하고 기호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삶에 조금씩 심으면서 이 씨앗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열매 맺게 해서 이것이 우리 삶의 풍성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롱런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글쓰기예요. 자,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일단 복귀해야 될 부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버려야 되는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태도는 전혀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건데요. 첫 번째, 가장 저는 먼저 적어놓은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쓱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직장인 분들이시라면은 누군가가 딱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일 못하는데 안 그런 척, 그리고 사고 쳐놓고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자기 앞가림도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적혀있는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다 유아적 사고예요. 어렸을 때는 가능해. 완전 미취학일 때는 이런 거 가능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마음 급한 거, 비관적인 태도는 이게 괜히 개인의 성향이긴 하지만 시기 질투하는 거, 애기들 눈 흘기잖아요. 그리고 대충대충 하는 거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대충대충 하기도 하지만, 이건 거는 습관이 돼버리면요, 그냥 머릿속에 사고 프로세스 자체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른 척 회피하는 거, 이거는 같은 얘기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는 척 떠벌리는 거, 그리고 허례허식, 좀 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커 보이고 싶고 세 보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유아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몸은 커도 이러한 삶의 태도들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면 나이만 40-50살 먹었지 그냥 애기인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라면 천천히 여유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관적인 태도, 저는 이 비관적인 태도가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비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기회예요. 비관적이면요, 이거는 뭐해서 안 되고 저건 뭐해서 안 되고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두 다 놓쳐버리는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실수를 하면서 배우니까 사람은 여기에서 아주 많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마치 다 안다는 듯이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꼰대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빈정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관적인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본인도 행동은 안 해. 그러면서 기회를 날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또 이런 말을 또 하죠. 저도 제 삶에서 없애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거, 나는 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왜 못했을까? 요즘에 그거 있던데, 포모라고 하더라고요. 주식이랑 뭐 이렇게 투자, 코인 투자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건데, 이 시기 질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하면 다른 사람이면 어찌 됐건 간에 크게 동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뭐 샀대, 어디 갔다 왔대, 그런 게 그래? 재밌게 다녀왔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부러워 죽겠네 막 그런 식으로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라는 게 아예 탑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이거는 저입니다. 저의 어렸을 적은 이 대충대충으로, 정말 대충대충으로 삶을 떼어왔던 사람인데, 이게 대충대충이 되긴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야. 이 되는 게 문제야. 대충대충 했는데 작동하네? 먹히네?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디테일이 없어. 사람이 깊이도 없고 디테일도 없으니까 대충대충 해가지고 되면요, 다음번에도 대충대충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미천이 드러나. 와, 그러면 그때서야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실수와 실패들을 겪으면서 사람이 강제적으로 체계적인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회피하는 거, 모른 척하는 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랑 똑같죠. 이거는 나 스스로를요 대면해야 돼요. 나 스스로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잘못된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부족한 게 이런 거구나. 나 스스로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건 이거야. 솔직하게 얘기하고 개선점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모른 척해서 될 일이 아니고, 회피한다고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피하고 도망을 쳐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덮어놓는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다시 제대로 해놓으라고 난리를 쳐. 그런 경험들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피했는데 결국에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됐건 일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나를 쫓아다녀. 그 상황이 됐을 때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대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대면하고 나면은 그제서야 개선점이 보이죠. 그때 나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 실수를 했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내 실력을 높여야 되면 그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라면 내가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다음번에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계속적인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회피할 필요가 나중에는 없어지잖아요. 반대로 아는 척, 이건 되게 웃긴데, 뭐만 하면 안다고 모든 주제에 다 이야기를 밥숟가락 얼려놓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유능한 느낌을 주고 싶은 그 저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만나면요 재수없다고 느끼는 거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아는 걸 모른다고 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한 1% 정도 아는 거 가지고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입 닫고 경청하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굳이 아는 척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삶에서 나의 지식 혹은 나의 내면의 것들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허례허식, 내면의 튼튼함을 지향하지 않고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허례허식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본인의 약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과도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본인을 더 멋있게 보여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심플하고 담백하고 내면이 튼튼한 사람, 옷가지며 뭐며 가방이며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거지,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단단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삶의 결정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여기 있는 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줄이면요, 우리는 굉장히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쳐지는 게 쉽지 않아요. 나는 이제 앞으로 시기 질투하지 않겠어.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겠어.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일종의 우리는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짐을 하는 게 잘 먹히지를 않아요. 다짐을 한다고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을 바꿨을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태도에는 행동도 있고요. 생각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생각 먼저 행동 그 다음 그리고 그게 모여서 태도가 되고 이게 태도가 바뀌면서 이 삶의 변화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력, 다짐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다루지 않고 그 증상만 치료를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딱 한순간만 변화해서는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시스템처럼 설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의 내용이 본인이 다 겪은 내용이에요. 누군가에게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이거를 글을 쓴 게 아니고 정말로 경험적으로 체득을 해서 쓴 책이에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그냥 뭐 읽어보시면 좋아요 정도인데 이 책은 정말 한 줄 한 줄 추천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여기 나오는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좋은 습관을 조금씩 키우고 나쁜 습관을 조금씩 줄인다. 그리고 우리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습관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그 구체적인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이 책은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상태를 인지를 하는 그 과정이 있으면요, 이거를 기억을 일단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좀 잘못한 거구나. 자신을 최대한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하는 것이 좋아요. 기억이 어려우니까 기록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 이런 문제를 겪었지, 내가 이럴 때 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은 바꿀 필요가 있는 행동인 것 같아. 그게 상당수가 이런 여기에 있는 내용, 눈 가리고 아웅부터 허례허시까지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인지했으면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여기다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 일단 일상생활을 할 동안은요, 메모를 그냥 해놓으세요. 노트에 메모하셔도 되고 그냥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그냥 메모를 계속 쓰세요. 나중에 봤을 때 다시 기억할 수 있게 그 내용만 기록을 해놓고 이거를 글로 남겨요. 글로 남기면 그 상황을 다시 복기하고 글로 적으면서 그 상황을 되게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다음번에 또 나타났을 때 기억이 나면서 멈칫 한번 하는 거죠. 내가 행동을 바꾸거나 태도를 바꾸거나 결정을 바꾸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그 행동을 조금은 개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기를 써도 개선이 되고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록만 할 뿐이지 그거를 어떻게 행동으로 나오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 혹은 내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나 자신을 이미지화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그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자신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행동들을 기록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들을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삶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결국에 그 복기를 하는 행위가 나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돼. 수백 번의 실수를 계속 거쳐야지만 이게 반사적으로 보자마자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뇌구조가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시도해서 된다? 수십 번 시도해서 된다? 아닙니다.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해버리면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거니까 약간 마음속에 1%라도 약간 미심쩍은 게 있다면 그런 거는 그냥 기록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있을 때마다 계속 쓰는 거죠. 수십 번씩 쓰는 거예요. 반복해서 쓰고 반복해서 쓰면 쓸수록 내면에서 그 내용들이 강화되고 기억으로 남게 돼서 내가 중요한 선택을 내릴 그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되면요, 그때그때 아주 잠깐 생각할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던 거로 돌아갑니다. 순식간 다 까먹어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복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상에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고요. 우리의 일상이 요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면요, 이 내면에서는, 그 밑에 단에서는요, 이러한 탐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트랙을 달리해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게 좀 귀찮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탐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수가 큰 거예요. 실수가 너무 커. 그러면요, 반성문을 쓰는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대신에 반성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삶이 어느 순간 탐구 영역으로 바뀝니다. 무슨 탐구 영역?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탐구 영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탐구, 나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있는 일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의 핵심은요,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제 행동들을 글쓰기로 복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복기의 힘이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만으로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이제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너무 생각이 빨리 증발해요. 저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럴 때 무언가 사건, 일이 터져가지고 제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복귀의 시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생각이 고개만 돌려도 사라져요. 방금 전에 내가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어. 내가 아까 적어 놓으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은 안 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나면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메모에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채집이거든요. 나를 채집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채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기록을 해두면은 생각만으로는 발전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한 가지 사건으로 1시간씩 2시간씩 집요하고 길게 생각을 이어가거나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도식화하거나 펼쳐놓지 않으면요, 생각은 쉽게 증발합니다. 생각은 아주 빨리 흐트러지고요, 아주 빨리 사라집니다. 인간은 절대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결정의 상황들을 채집을 하는 거죠. 이걸로 기억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글로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은 빌드업이 힘듭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은 확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논리라는 것들은 새로운 결과로 도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결과가 딱 하나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이거 이렇게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식으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도 생각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노트를 하거나 글을 쓰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이런 빌드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된다 손 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엊그저께 깊이 있게 생각했었던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엊그제 했던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쭉 쌓아놨던 이게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면 이거 다시 쌓아야 돼요.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다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해두면 생각을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것, 이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생각을 새로운 결과로 도출시킬 수 있고, 그 결과가 다른 사건의 촉발제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채집을 하고 글로 남기게 되면은 더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그 상황과 그 행동들, 그리고 그 분위기와 감정들도 나중에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글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복기의 글쓰기는 문장을 잘 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절대 문장력을 기르기 위한 글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글쓰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삶을 채집하고 안 좋은 점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삶을 계속 살아나가면서 잘못된 것들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나다운 것들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돕는 게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덕분에 글쓰기를 하고 10년 정도 지나면서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직접 다 온몸으로 겪으면서 하나씩 경험하고 체득했던 타입인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책도 읽고 도움도 받아보고 했지만
결국에 스스로를 넘어갈 수 있으려면 자기 스스로를 복귀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로 다음번에는 복귀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약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